김민준의 삶은 고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요하다 못해 숨막힐 정도로 단조로웠다. 39살의 그는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그의 아파트는 여느 보통 사람들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민준의 존재감은 유독 희미했다. 잘 정돈된 거실에는 특별한 취미를 드러내는 물건도 화려한 장식품도 없었다. 벽은 하얀색 그대로였고 가구는 최소한의 실용성만을 고려한 듯 밋밋했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편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8시 30분에는 출근길에 나섰다. 그의 직장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중견건축 설계회사 한울건축이었다. 민준은 그곳에서 기획팀의 평범한 팀장이었다. 그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고 마감 기한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보고서는 늘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논리적 오류가 없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일에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열정적인 추진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서도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고 발표를 할 때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김 팀장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점심은 늘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해결하거나 팀원들과 함께 갈 때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만 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도 그는 늘 구석 자리를 지켰다.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울 때 민준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고 굳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법도 없었다. 그의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몇 안 되는 지인들의 이름만이 있었고 그마저도 업무 외에는 거의 연락할 일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듯 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함께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벽이 존재했다. 그런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는 바로 아내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프리랜서 화가였다. 그녀의 작업실은 아파트 거실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늘 다채로운 색감의 물감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서연은 생기 넘치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그림은 그녀 자신처럼 밝고 자유로웠으며 보는 이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서연의 작업실로 향했다. 서연이 캔버스 앞에서 붓을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민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서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숨겨진 재능과 진정한 가치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민준이 겉으로는 소심하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서연은 그의 내면에 엄청난 잠재력과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를 걱정하거나 망설일 때마다 늘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믿음을 보내주었다. 당신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 언젠가 당신의 빛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서연의 이 한마디는 민준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어떤 궁전보다 더 풍성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서연이 그린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그림들 속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가끔 서연이 그린 그림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곤 했다. 그림 속 서연의 미소는 언제나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초인적인 기억력과 경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한 수치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단숨에 기억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 순식간에 분석해내는 능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능력을 직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범함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질투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서연을 위해서만 사용했다. 서연이 그림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거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줄 때 민준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서연은 민준의 이런 능력에 감탄했지만 민준은 그저 서연 씨를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라며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단지 아내를 위한 사소한 기술 정도로 치부했다. 밤에는 가끔 침대 머리맡에 숨겨둔 낡은 책들을 꺼내 읽었다. 그것은 전략 경영, 심리학, 협상 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었다. 그는 이 책들을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방법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이론과 실제 사례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들어 있는 노숙자를 보았다. 낡은 점퍼를 입고 웅크린 채 잠든 그의 모습은 퍽 안쓰러웠다. 그때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중학생으로 보이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꺼내 노숙자에게 뿌리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본능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양심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을 피했을 것이다. 그는 갈등을 싫어하고 타인과의 마찰을 극도로 꺼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맑고 순수했던 서연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녀라면 분명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예상외로 단호했다.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민준에게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아저씨가 뭔 상관이에요? 한 아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노숙자 앞에 섰다.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단다. 너희가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민준은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들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주춤거렸다.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에 그들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한 뒤 노숙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일으켜 공원 안쪽에 더 안전한 벤치로 옮겨주었다. 노숙자가 잠결에 웅걸거렸지만 민준은 그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민준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온기와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하고 소심한 남자라고 여겼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올바른 것을 향한 빛을 갈구하고 있었다. 민준의 지갑 속에는 늘 낡고해진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강현수 성진그룹 회장.
성진그룹은 한울건축과 경쟁하는 업계의 1위 대기업이었다. 명함은 몇 년 전 민준이 다니던 회사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우연히 강현수 회장의 강연을 듣고 받은 것이었다. 당시 민준은 강 회장의 통찰력에 감탄했고, 강 회장은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민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직접 명함을 건네주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강 회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민준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 회장의 명함을 지갑 속에 넣어두었지만 한 번도 연락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삶에 만족했고, 거대한 기업의 회장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명함은 민준의 숨겨진 잠재력과 그가 언젠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암시하는 작은 씨앗과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서연을 꽉 안아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작은 선행을 서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평온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말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파동이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잘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전날 밤 노숙자를 도왔던 작은 선행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일깨웠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희미한 잔물결처럼 마음을 흔들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 잔물결은 그의 삶을 삼켜버릴 거대한 파도로 변할 참이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격변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울건축은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을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회사 전 직원은 물론 주요 거래처 인사들과 투자자들까지 초청된 대규모 행사였다. 민준은 이런 북적이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내 서연이 함께 참석하는 만큼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늘 민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서연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그림을 회사의 기념품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서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술잔이 오고 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준의 직속 상사이자 기획팀을 이끄는 박진수 본부장이 민준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박 본부장은 40 초반의 남자로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 오만함과 남을 깔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사내에서 실적 지상주의자로 통했으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특히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민준을 못마땅해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비아냥거렸다. 민준은 박 본부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서연은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박 본부장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서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 본부장은 서연의 손을 잡는 둥마는둥 하더니 피식하고 비웃었다. 아, 김 팀장 아내분이시죠? 소문으로만 듣던 화가시라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행사에 작은 그림 하나 기증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박 본부장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서연의 손에 살짝 부딪히며 와인이 서연의 밝은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취했나 보네요. 박 본부장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는 와인 얼룩진 서연의 드레스를 훑어보더니 민준과 주변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아니, 화가면 그림이나 그릴 것이지. 이런 행사에 와서 뭘 하겠다고. 하긴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뭐 어차피 그림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김 팀장 월급이나 축내는 날백수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직업에 대한 모욕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와 같았다. 민준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박 본부장의 멱살을 잡고 그의 오만한 얼굴을 박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굳어진 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과 서연에게로 향했다.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민준의 나약함에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와인 얼룩진 드레스보다 더 큰 상처와 함께 그를 향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시선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와인 얼룩진 드레스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수십 번도 더 미안해 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박 본부장의 비아냥거림보다 자신의 무력함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의 머릿속은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말없이 욕실로 향했다. 민준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소심하고 평범한 김민준이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본성적인 소심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이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았다. 그는 자신이 과연 서연의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밤은 민준의 삶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민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거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다. 그의 눈은 잠 못 이루는 밤새도록 이글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어제 박 본부장님한테 제대로 찍혔다며 아내분 망신당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던데. 역시 김 팀장은 좀 모자라다니까.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팀장이야. 민주는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재촉했다. 박 본부장은 민준을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찍혔다는 것을 온몸으로 과시하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 화면은 박 본부장이 보낸 업무 지시 메일이 잔뜩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불필요하거나 민준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허들의 실들이었다. 민준은 메일들을 읽어 내려가다 문득 화면 한구석에 떠있는 사내 게시판 알림을 보았다. 박진수 본부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기획팀 핵심 프로젝트 수주 확정. 게시물에는 박 본부장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민준이 밤새워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이 박 본부장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민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서연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직업과 명예를 모욕했던 박 본부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뇌리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았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거대한 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성진그룹 회장 강현수.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거침없었다. 회사 로비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자신을 옥죄던 투명한 감옥을 부수고 나서는 전사 같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숨겨왔던 재능을 이제야 꺼내들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소심함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평범한 삶은 이제 산산조각 났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민주는 한울 건축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지갑 속 강현수 회장의 명함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현수 회장의 비서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강현수 회장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서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셔서 통화가 어려우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라.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몇 년 전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담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수많은 분들께 명함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기 어렵습니다. 급한 용무라면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민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박진수 본부장에게 당했던 모욕과 아내 서연의 슬픈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눈은 마치 초고속 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강현수 회장의 강연에서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지난 밤새워 잠 못 이루며 분석했던 성진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떠올렸다. 비서님,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성진그룹의 프로젝트 X,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북부 지역, 박린 바치 닌 성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부지 매입 문제와 현지 정부의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비서는 민준의 말에 순간 침묵했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다. 그것을 어떻게? 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성진그룹의 지난 3년간 해외 투자 실패 사례와 베트남 현지 법인의 재정 보고서를 제가 방금 분석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X의 현재 손실률은 예상보다 15% 이상 높고, 만약 한 달 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 것도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는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묘한 흥분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몇 분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비서가 아닌 중후하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김민준 씨인가? 나는 강현수다. 방금 비서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자네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알았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몇 년 전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을 통해 회장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분석은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정보들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민주는 그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좋아, 자네 말대로라면. 흥미롭군. 지금 어디인가 강 회장의 목소리에 흥미와 함께 도전적인 기색이 섞였다. 30분 내로 내 비서가 자네를 데리러 갈 거야. 성진그룹 본사로 오게. 민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성진그룹 본사로 가달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이제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한울건축의 박진수 본부장은 민준이 자리를 비운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민준의 컴퓨터를 뒤져보았다. 민준의 컴퓨터에는 그가 퇴근 후 몰래 작업했던 한울건축의 재정 분석 보고서와 경쟁사 성진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분석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박 본부장은 민준의 깔끔하고 정확한 보고서에 늘 감탄했지만
동시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파일을 열어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민준이 작성한 성진그룹, 베트남 박린성 산업단지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 요소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민준이 전화로 강 회장에게 말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부지 매입 관련 현지 비리 의혹, 인허가 절차 지연에 숨겨진 원인, 그리고 심지어 현지 정부 관계자들의 성향까지 분석되어 있었다. 이 자식,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건 특급 정보인데. 게다가 이 분석력은 박 본부장은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소심한 김 팀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당하는 동시에 극심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이런 재능을 가진 놈이 왜 나 같은 놈 밑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지? 혹시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본부장은 즉시 최고 경영자 최성훈 사장에게 달려갔다. 최 사장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박 본부장은 최 사장에게 민준의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사장님, 김민준 팀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파이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기 안에 망신당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최 사장은 박 본부장의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김민준 팀장이 이 정도의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을 수 없군. 늘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 사장은 민준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박 본부장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능력을 어떻게 회사에 이용할 것인가로 가득 찼다. 하지만 사장님, 그는 분명 우리 회사를 배신하려 했을 겁니다. 이런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 본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최 사장은 차갑게 박 본부장을 바라보았다. 배신이라. 박 본부장은 김 팀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군. 이 정도 분석력이라면 우리 회사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배신하려 했다면 용서할 수 없지. 우선 김 팀장의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그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인해.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혹시 성진그룹에 간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이 일을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최 사장은 박 본부장에게 냉정하게 지시했다. 박 본부장은 최 사장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제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박 본부장은 곧바로 팀원들을 시켜 민준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의 컴퓨터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전략 경영, 관련 서적들의 목록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단순히 스파이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숨겨진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한편 민준은 성진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는 민준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민준 팀장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민준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다.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강현수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민준을 향해 미세하게 호기심이 번뜩였다. 민준은 강 회장과 마주섰다.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통할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거대한 능력을 가진 자의 삶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강현수 회장실에 들어섰다. 웅장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그의 이전 직장이었던 한울건축의 회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했다. 강현수 회장은 나이가 지긋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으니 못지않게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자네가 김민준 씨인가 직접 보니 더 흥미롭군. 강 회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전화로 한 말 허풍이 아니길 바라네. 자네가 우리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 그렇게까지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군. 베트남 방린 지역에 그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네. 자네는 대체 어떤 경로로 그 정보를 얻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지? 민준은 침착하게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긴장감 대신 묘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심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무대에 선 김민준이었다. 회장님, 저는 어떤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얻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성진그룹의 지난 5년간의 연간 보고서, 투자 보고서,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경제 관련 공개 자료, 현지 언론 기사, 심지어는 현지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이 모든 파편화된 정보들을 저의 기억력과 분석 능력으로 재조합했을 뿐입니다. 핵심은 이 파편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말에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자네. 설마 통계학이나 빅데이터 전문가인가?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제 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방린성의 특정 공무원 승진 기록과 그 지역의 개발 계획, 승인 속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 분야 성장률과 인허가 절차 간의 미묘한 연관성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설명에 깊이 흥미를 느꼈다. 그는 민준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직감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X가 왜 난항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자네에게 30분의 시간을 주겠다. 만약 자네의 제안이 나를 납득시킨다면 자네에게 걸맞은 대우를 약속하지. 강 회장은 자신의 옆에 놓인 태블릿을 민준에게 건네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프로젝트 X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도표와 수많은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이는 웬만한 전문가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정보였다. 그는 민준을 시험하려는 듯이 가장 어려운 자료들을 내밀었다. 민준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화면 속 데이터들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고 그의 뇌는 방대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흡수하고 재배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식과 전략들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강 회장은 민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진지한 관찰자의 모습이 역력했다. 민준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태블릿을 강 회장에게 돌려주었다. 회장님, 프로젝트 X의 핵심 문제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민준은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알력 다툼과 그 속에서 성진그룹이 어느 한쪽 편에 서게 되면서 발생한 균형의 붕괴입니다. 특히 판반꽝, 피함반쾅 부시장과 레티흐엉, 레티홍 서기관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면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가 의도적으로 지연될 것입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민준이 말한 이름들과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정보는 성진그룹의 현지 법인장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던 극비 정보였다. 그게 사실인가 자네가 어떻게 그 내부 관계까지 이들의 과거 행적과 언론 보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작은 움직임들을 분석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마치 수학 공식을 설명하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에게 성진그룹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공동의 이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양측 모두에게 명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공무원들과의 공식적인 채널 외에 이들이 신뢰하는 중립적인 제3의 인물을 통해 비공식적인 협상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존경받는 은구옌 킴탄, 엔구옌 킴탄 씨가 적임자일 것입니다. 그녀는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인물이며 성진그룹의 프로젝트가 가져올 문화적, 사회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민준의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무릎을 탁 쳤다. 놀랍군 놀라워 자네, 말대로라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군, 은구옌 킴탄 씨라. 그럴듯해.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베트남 법인에 연락해서 김민준 씨가 말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은구옌 킴탄 씨와의 접촉을 시도해. 강 회장은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씨, 자네는 우리 성진그룹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인재일세. 자네와 같은 통찰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성진그룹의 경영전략본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회장 직속으로 전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거야. 물론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민준은 강 회장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다. 경영전략본부장. 그것은 한울건축의 평범한 팀장이었던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였다.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야망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영광스러운 제안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요청 사항이라 무엇인가? 저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출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요구는 파격적이었다. 강 회장은 민준의 패기 넘치는 요구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크게 웃었다. 하하하, 좋아, 대담하군. 마음에 들어. 김민준 본부장. 내일 아침부터 성진그룹으로 출근하게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권한을 주겠네. 기대가 되는군. 민준은 강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성취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평범했던 그의 삶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한편 한울건축의 박진수 본부장은 민준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의 부하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본부장님, 김 팀장이 성진그룹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강현수 회장 비서가 직접 에스코트해서 회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성진그룹 회장실 말도 안 돼. 감히 그딴 놈이 이럴 리 없어.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극심한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이 강 회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준이 이제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최성훈 사장 역시 박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진그룹 회장실이라 김민준 팀장이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니. 박 본부장이 그를 너무 과소평가했군. 최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민준의 능력에 대한 탐욕과 함께 민준이 혹시 한울건축의 기밀을 성진그룹에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을 어떻게든 자신의 통제에 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민준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뻐했다. 민준 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응, 서연아,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는 서연에게 강 회장과의 만남과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요, 민준 씨. 당신은 내가 늘 말했듯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틀리지 않았어. 서연은 민준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서연의 따뜻한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출근하여 박진수 본부장을 마주하게 될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고동쳤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강렬한 의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결의와 함께 어떤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날이 밝았다. 2025년 7월 1일. 김민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지만 더 이상 어제의 평범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희미한 승자의 미소가 감돌았다. 서연은 이미 깨어나 민준의 새 정장을 다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민준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민준 씨, 정말 잘 해낼 거예요.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민준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민준은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성진그룹 본사로 향하는 택시 안. 민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정확히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울건축의 박진수 본부장과 최성훈 사장은 지금쯤 그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세상이 뒤집힐 것이었다. 성진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미리 나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김민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수 회장님께서 본부장님의 출근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존경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경영전략본부장실로 향했다. 그의 새로운 사무실은 한울건축의 낡은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현대적이었다. 최첨단 장비들과 함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강현수 회장이 직접 그를 맞아주었다. 김 본부장, 자네가 오기를 기다렸네. 자네가 어제 제시한 베트남 프로젝트 해결책 말이야. 현지에서 확인해보니 자네 말대로더군. 응구엔 킴탄 씨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 이 모든 것이 자네의 통찰력 덕분이네. 자네는 성진그룹의 구원자가 될 걸세. 강 회장은 활짝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강 회장은 민준에게 경영전략본부의 현황과 주요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다. 팀원들은 민준의 파격적인 부임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민준을 새로운 본부장으로 받아들였다. 민준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첫 지시를 내렸다. 오늘부터 저는 성진그룹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경쟁사, 한울건축의 모든 사업 동향과 내부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전략가의 면모가 물씬 풍겼다. 같은 시각 한울건축의 사장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성훈 사장은 박진수 본부장과 함께 민준의 행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건가? 최 사장이 차갑게 물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네, 사장님.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 가봤지만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말 성진그룹에 간 것일까요?
박 본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일개 팀장이 성진그룹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다고. 분명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박 본부장, 어서 김 팀장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혹시 우리 회사에 기밀 정보를 빼돌린 흔적은 없는지 말이야. 최 사장이 신경질적으로 지시했다. 바로 그때 최 사장의 비서가 다급하게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방금 성진그룹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최 사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성진그룹, 갑자기 무슨 공문이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최 사장에게 건넸다. 최 사장은 공문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옆에서 공문을 함께 읽던 박 본부장의 얼굴 역시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수신 한울건축 최성훈 사장 발신 성진그룹 회장실 강연수 제목 김민준 본부장 영입 및 협력관계 재정립 요청 최성훈 사장님께 깊어가는 가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금일부로 귀사 기획팀장 김민준 씨를 당사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정역 영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탁월한 분석 능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판단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사는 김민준 본부장의 제안에 따라 귀사와 당사 간의 기존 협력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특히 귀사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공동사업에 대해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가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협력 방식 및 계약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이번 인사가 귀사의 사업 운영에 다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략에 필수적인 결정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 김민준 본부장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공문에 대한 귀사의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공문을 다 읽은 초회 사장은 손에 든 종이가 산산조각 날 듯 구겨지는 줄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박 본부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김민준. 그 평범하고 소심한 김 팀장이 성진그룹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부임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가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한울건축의 운명이 김민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했다. 말도 안 돼. 김민준이 본부장이라고 성진그룹에. 박 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상대가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밤 민준의 아내 서연에게 퍼부었던 온갖 비아냥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 사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박 본부장에게 소리쳤다. 박 본부장 자네는 대체 김 팀장을 어떻게 관리한 건가? 그가 이렇게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지? 왜 그를 우리 회사에 붙잡아 두지 못했나? 최 사장은 박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박 본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박 본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가 그 정도의 인물일 줄은.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했다. 최 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지금 당장 김민준 본부장에게 연락해. 우리는 성진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해. 특히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들어줘야 할지도 몰라.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굴욕감과 함께 현실적인 위기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김민준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 본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새로운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여유로웠다. 안녕하십니까. 박 본부장님, 성진그룹 김민준 본부장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권위감에 박 본부장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비웃고 무시했던 그 김 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김 본부장님, 저 박진수입니다. 박 본부장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아냥거림이 나오지 않았다. 그 성진그룹으로 가셨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협력관계 재검토건에 대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본부장님, 지금은 제가 막 부임해서 정리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울건축과의 협력관계 재검토는 제 판단이 아니라 우리 성진그룹의 경영전략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민준은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 본부장에게 있어서는 이 무감정한 태도가 더욱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김 본부장님, 저희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특히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김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 본부장은 애원하듯 말했다. 잘 압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이 살짝 섞였다.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 본부장님도 어제 만찬에서 말씀하셨듯이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돈푼 좀 만지는 자리에 왔으니 제 역할을 다해야죠. 필요하면 제가 직접 귀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은 더 이상 박 본부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박 본부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말에 어제의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되돌려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철저히 민준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최 사장은 박 본부장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박 본부장, 김민준 본부장의 태도가 어떻던가? 사장님,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박 본부장은 체념한 듯 말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민준은 새로 부임한 본부장실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의 손목시계는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힘을 가진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아내 이서연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었다. 김민준이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일주일은 한울건축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민준은 약속대로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시는 칼날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수 본부장이 가장 아끼고 자랑으로 여기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울건축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자 박진수 본부장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야심작이었다. 민주는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 팀원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휘 아래 성진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은 민준의 초인적인 분석 능력과 결합하여 한울건축의 약점을 샅샅이 파고들었다. 민준은 그 누구보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진수 본부장이 숨겨왔던 비리, 무리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재 사용 계획, 그리고 환경규제 위반 가능성 등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박진수 본부장이 지난밤 자신의 아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만찬이 열렸던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박진수에게 굴욕을 선사할 상징적인 장소가 될 터였다. 성진그룹은 한울건축과의 협력 재검토를 위한 공동회의를 요청했다. 명목상으로는 원활한 협력을 위한 자리였지만 사실상 성진그룹이 한울건축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자리였다. 회의 장소는 놀랍게도 지난주 만찬이 열렸던 호텔 그랜드볼룸이었다. 한울건축의 최성훈 사장과 박진수 본부장은 불편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박진수 본부장은 민준과 마주할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민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최 사장과 박 본부장은 민준이 회의에 주재자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의 옆에는 강현수 회장이 위엄있게 앉아있었고 성진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민준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있었다. 민준은 어제의 평범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카리스마와 냉철함을 지닌 리더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안녕하십니까? 초의 사장님, 박 본부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 김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 특히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굳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김 본부장님, 저희는 귀사와 원만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저희 한울건축의 역량이 총집결된 사업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사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확신 이후 민준은 싸늘하게 되물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울건축에 있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성진그룹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재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준은 손짓하여 스크린에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분석 보고서를 띄웠다. 보고서에는 박진수 본부장이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무리한 자재, 비용 절감 계획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 영향 평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민준의 분석은 충격적이었다. 민준은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박진수 본부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박 본부장님. 민준은
스크린 속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특정 구역에 사용될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는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계획에서도 환경규제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 본부장님의 최종 승인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박진수 본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민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일들이었으며 민준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박 본부장은 더듬거리며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확신이 사라진 상태였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스크린의 박진수 본부장이 해당 계획 안에 최종 결제한 전자결제 문서와 그가 특정 자재업자에게 보낸 비밀 이메일들을 띄웠다. 모든 증거들은 박진수 본부장의 서명과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초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에 기인합니다. 박 본부장님은 애초에 무리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명백한 부실, 건축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강현수 회장은 민준의 발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울건축이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진그룹의 다른 임원들 역시 경악하며 박진수 본부장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성훈 사장은 박진수 본부장을 맹렬히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 본부장의 단독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최 사장은 박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 본부장,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나는 이런 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어. 박 본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민준은 스크린을 박진수 본부장의 얼굴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지난주 만찬에서 박진수 본부장이 서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장면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니, 화가면 그림이나 그릴 것이지. 이런 행사에 와서 뭘 하겠다고. 하긴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뭐. 어차피 그림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김 팀장 월급이나 축내는 날백수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박진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의 비아냥거림과 오만함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현수 회장조차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민준이 단순히 업무적인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철저한 복수이자 정의 구현이었다. 민준은 박진수 본부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가했던 모욕을 정확히 그가 가장 아끼는 곳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있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피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민준의 눈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승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박 본부장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직감했다. 박 본부장님. 민준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내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날백수 예술가라는 모욕을 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민준은 강현수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성진그룹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한울건축과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 협력 중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실 경영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진 회사와는 장기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현수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본부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울건축과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공동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진수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울건축 내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한울건축에 대한 경고이자 박진수 본부장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이 꾸미기를 바랐다. 한울건축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은 회사의 치명타가 될 터였다.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는 언론에 공개되면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최 사장은 절망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박진수 본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박진수 본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 어린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짓밟았던 상대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민준의 냉철한 복수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민준의 차가운 눈빛만이 맴돌았다. 민준은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박진수 본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김민준 본부장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최 사장과 박 본부장은 처참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민준은 강현수 회장과 함께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강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 본부장, 자네는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자네의 복수는 아주 완벽했네. 이제 성진그룹의 미래를 자네 손에 맡기겠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아내 이소연의 명예는 이제 되찾아졌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한울건축 사장실을 나서는 최성훈 사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김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와 만찬장에서 울려 퍼지던 자신의 모욕적인 음성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은 한울건축에게 치명타였고 그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민준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박진수 본부장은 결국 그날 오후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갔다. 그의 뒤에는 비웃음과 비난이 쏟아졌고 한울건축 내에서의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다. 며칠 뒤 그의 비리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최성훈 사장 역시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과 함께 한울건축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김민준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력을 다시 요청하고 매달렸지만 민준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최 사장님, 저는 이제 성진그룹의 본부장으로서 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귀사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은 저희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최 사장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결국 한울건축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최 사장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김민준의 등장은 재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파격적인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 부임 소식과 함께 그가 한울건축의 핵심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를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전략가로 묘사하며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은 그의 능력과 함께 그가 과거의 모욕을 정의롭게 되갚아준 사이다 스토리에 열광했다. 민준은 원치 않았지만 순식간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언론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기사들에도 무심했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성진그룹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그는 혁신적인 전략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강현수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그의 초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성진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며 경쟁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성진그룹은 그의 합류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재계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단연 아내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민준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준이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고 민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민준 또한 서연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고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녀에게는 민준의 비범함보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더 중요했다. 민준 씨,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빛을 증명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서연아. 나는 너에게 나의 빛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를 믿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킬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된 듯 했다. 강현수 회장은 민준에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민준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강 회장은 민준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돈을 쫓는 사업가가 아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강 회장은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를 성진그룹의 차기 리더로 성장시키려 했다. 민준은 강 회장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그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제 김민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겪고 난 후 찾아온 고요하면서도 찬란한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모욕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어떤 불안감도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연의 직업과 그녀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와 비난은 사라졌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남편을 지지했던 이서연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이겨냈고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강현수 회장과 논의 끝에 미래 인재 발굴 및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교육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고 서연은 재단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능 있는 예술 영재들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주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공식 석상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공이 노력과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서연은 재단이 지원하여 건립된 작은 예술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했다. 학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마당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흉터처럼 느껴지지 않는 번개 모양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영원한 흔적이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학교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타인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서막에 불과했다.